CJ 대한통운은 택배 사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꼽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택배 사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로 풀필먼트 서비스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물류업계에서는 국내 풀필먼트 시장이 2020년 1조 8,800억 원에서 2022년 2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2020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풀필먼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네이버와 손을 잡게 됩니다. 지분 교환 협약을 맺게 된 것이죠. CJ 대한통운으로서는 네이버와 한 배를 타면서 네이버의 36만 개 업체를 잠재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강신호 대표는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CJ 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빠르게 궤도에 올려야 합니다. 바로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쿠팡 때문인데요. 쿠팡은 CJ 대한통운이 네이버와 협력을 발표한 이후 다시 택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택배 사업자 승인을 다시 받음으로써 풀필먼트 서비스의 일종인 로켓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신호 대표는 네이버와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풀필먼트 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물류 인프라 공동 투자 등의 방법으로 협력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호 대표는 택배 사업을 이끌면서 택배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주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2020년 10월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택배 노사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CJ 대한통운의 경우 택배연대 노조를 노조법상 주체로 인정할지를 두고 소송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택배연대 노조는 택배 종사자로 구성된 노조의 존재를 CJ 대한통운이 인정하고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택배 단가 인상을 유력한 해결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과거 CJ 대한통운은 택배 단가 인상 등 택배업계의 주요 이슈를 먼저 제시하며 주도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2월 CJ 대한통운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 단가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때 시장에서는 물량이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가 인상에 따른 실적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주가는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제로 CJ 대한통운은 최근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체 거래처 8만 개 가운데 500개 고객회사에 보냈습니다. 물류업계에서는 일부 고객회사를 대상으로 한 단가 인상이 결국 전체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마주한 강신호 대표도 선제적 택배 단가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신호 대표는 CJ 대한통운 글로벌 사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사업을 재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에서는 CJ 대한통운이 CJ 로킨을 포함해 중국 사업의 재편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CJ 대한통운 글로벌 사업은 매출 비중은 높지만 다른 사업 부문에 비해서 수익성은 낮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1.5%로 다른 사업들이 3에서 4%를 이루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2016년부터 진행해온 해외 인수합병으로 재무구조는 다소 약해져 있습니다. 수익률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강신호 대표는 글로벌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업계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이 중국 냉장 물류 자회사 CJ 로킨의 매각을 위해 선정을 마무리한 인수 후보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증동닷컴과 택배사 SF그룹 등 중국계 전략적 투자자 3곳,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 1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최근 공시를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CJ 로킨 매각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어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중국에서 CJ 로킨 외에도 CJ 스피덱스와 CJ 스마트카고 등 다른 물류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CJ 로킨은 중국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 CJ 스피덱스나 CJ 스마트카고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CJ 로킨과 차이가 있습니다. 강신호 대표로서는 중국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CJ 로킨을 매각해 얻은 자금으로 CJ 스피덱스나 CJ 스마트카고와 같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CJ 대한통운 주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이슈화된 이후 약 3개월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주가는 큰 틀에서 상승세를 보입니다. CJ 대한통운 주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가 최저점을 보이던 2020년 3월 중순 11만 8천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물류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실제로 CJ 대한통운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 뒤 CJ 대한통운 주가는 CJ 대한통운이 네이버와 협력한다는 말이 퍼지고 이런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공시가 나오자 CJ 대한통운 주가는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보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택배 노사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주가가 가까스로 18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강신호 대표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네이버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마련된 비대면 소비 시장에서 선전한다면 향후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신호 대표는 2020년 정기 임원 인사로 CJ제일제당에서 CJ대한통운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 대표는 2012년 CJ대한통운 경영혁신 추진실장을 맡아 물류 업무와 관련된 이해가 깊은 만큼 위기에 맞설 혁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강신호 대표를 CJ제일제당에서 CJ대한통운으로 옮긴 배경에는 위기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 경영인으로서 수익 창출 능력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나옵니다. 강 대표는 CJ제일제당에 몸을 담는 동안 비비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K푸드 글로벌 확산을 이끌고 가정간편식을 중심으로 CJ제일제당 식품사업의 외형을 키워왔습니다. 강 대표는 CJ제일제당 대표에 오른 뒤에도 비효율적 사업을 정리하면서 수익성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CJ제일제당은 2020년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강신호 대표는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꼼꼼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류업계에서는 강신호 대표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